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네, 오늘 먼저 이란 관련 업데이트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타격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폭격기들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 픽엑스 마운틴을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괭이산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으며 이곳에는 요새화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공유한 것은 미국의 공세 강화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이란 관련 소식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사일과 로켓, 드론 등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테헤란 인근을 포함한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하나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1일 이란에 대한 11일째 공습을 단행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7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X에 올린 별도 성명에서 오후 8시 15분에 11일째 야간 공습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며 이란의 군사작전센터와 해상전력, 항공기 경납고, 드론 보관시설, 군수지원 기반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이란은 세계 무역에 필수적인 국제수로를 통과하려던 상선 30여 척을 공격했다며 이 같은 부당한 공격은 수백 명의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상선의 통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습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란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독일 대페아 통신은 중부사령부 발표 직후 테헤란 상공에서 방공망이 가동됐고 북동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테헤란 방공망 가동은 미군 전투기가 수도권 주변의 군사기지와 미사일 관련 시설, 고위 군 지휘부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RNA 통신 등 이란 매체들은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인근 군사시설과 후제스탄주 베바한과 오미디에 인근이 공격을 받았고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에서는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쉐르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아시아 동맹국이 군함 등 해군 자산을 파견해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오늘 중동 지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2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계획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 간의 경제적 전략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인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왕세자가 1, 2, 3 협정과 관련 양자 안전 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이제 1954년 원자력법 제 1, 2, 3 조에 따라 이 협정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이 원자로 핵연료 또는 기타 중요한 핵 기술을 민간 용도로 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이 필수적입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오랜 핵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민간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경제 다각화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려 해왔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원자력이 증가하는 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우디가 생산한 석유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또한 미국이 민간 원자력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중국 및 러시아와 더욱 적극적으로 경쟁하려 하는 시점에 체결됐습니다. AP통신은 핵 확산 방지 전문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원심 분리기가 가동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와의 1, 2, 3, 1, 2, 3 협정은 정식 제출에 앞서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최소 30일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의회에 공식 제출됩니다. 제출 이후에는 연속 회기 기준으로 60일 동안 의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 기간 내 의회가 불승인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발효됩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버논 힐스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학교 총격과 폭탄 테러 등을 암시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논 힐스 경찰국은 21일 강모 씨를 허위 테러 위협 혐의 2건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크리스천 포스트 역시 이 같은 사건 라이언 강에 대해서 한인이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는 강 씨가 특정 기관과 개인을 겨냥한 위협성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강 씨의 가족을 포함한 여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버논 힐스 고교와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강 씨가 실제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은 보유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강 씨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 돌봄을 제공하는 종교단체들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새로운 조력 자살법이 자신들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인 및 병약자 돌봄 갈멜 수녀회, 빈민의 작은 수녀회, 호손 도미니코 수녀회 등 10개의 원고 단체는 8월 5일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며 이번 사건에서 4곳의 가톨릭 수녀회 및 여러 가톨릭 의료 사목 단체를 대리하는 법률단체 베켓의 변호사 벤자민 플래시먼은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종교적 신념에 반해서 말기 환자의 자살을 돕도록 강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지난 100년 넘게 해오던 일을 계속하며 종교적 신념을 희생하지 않고도 환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자비롭고 사랑 어린 돌봄을 제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티 호컬 주지사는 이 법이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생명 종결 약물을 복용할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체적 자율권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14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최악의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뉴욕주 록빌 센터 교구의 존 오 바레스 주교는 우리는 뉴욕의 죽음의 문화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력 자살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이들을 학대와 조종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도덕적 과오입니다. 신성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그들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법원은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사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역 활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먼은 여기에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의뢰하거나 조력 자살 약물을 구하도록 돕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부과되는 벌금이 포함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약물을 처방하거나 환자를 의뢰해서 약물을 받게 하는 일을 거부하는 의사에게는 형사처벌 및 전문직 자격 관련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적극적인 안락사,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죠. 이 적극적인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불법입니다. 대신 시한부 환자가 의사로부터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본인이 직접 복용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조력 존엄사 법안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은 총 13개 주와 1개의 특별구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으로 법이 통과된 경우도 있고요. 의회에서 입법화된 곳도 있습니다.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DC, 하와이, 뉴저지, 메인, 뉴멕시코, 델라웨어, 그리고 이제 2026년 지금 뉴욕주가 8월에 이 법을 발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폭력적인 지역이 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이 서아프리카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3,5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수가 최대 7,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여성 A Million Woman 단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주 기도와 금식으로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들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기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한 100만 여성 A Million Woman 운동은 신자들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규모 국가적 기도 행사입니다. 글로벌 금식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토요일에는 라고스에 모여 7시간의 국가적 엄숙 집회로 마무리됩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애리조나주 프라이머리 이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21일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빅스 연방 하원 의원이 승리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스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직인 민주당 소속 KT 홉스 주지사와 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가 22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의 이러한 내용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가결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중국 측의 지분 투자가 20%에 가까운 벤츠의 경우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화요일 제이 클레이턴을 툴시 게바드에 이어 차기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전체 상원의 심의를 위해 제출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달 8월 휴회기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 인준을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연방정부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백악관과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네타냐후가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LA 통합교육구를 포함한 학군 천여 곳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군들은 메타와 구글, 틱탁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켜 학교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VS가 전국 약국에서 반려동물 처방약 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보호자들은 가까운 CVS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VS는 21일 미 전국 약 9천 개의 매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일부 처방약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항생제와 알레르기 치료제, 벼룩 진드기 예방약, 인슐린 진통제 등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재판을 내년 6월 1일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귀국시키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이 발표됩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모스탄 대사를 귀국시키기 위한 연합을 대표해 한미동맹재단 미국 지부, 한미연합회 워싱턴 지부, 뉴스앤포스트가 23일자 더 힐에 공개 서한을 전면 광고로 게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의회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전 모스탄 전 미 특명 정권대사에 대한 출국 정지를 해제하고 그가 자유롭게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 전 대사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상원 인준을 거친 전 대사인데요. 한국 당국은 그가 미국에서 한 발언을 포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그의 한국 출국을 제안해 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하와이주 교통국은 주 고속도로변에 선거 운동용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울타리, 고가도로, 표지판, 지주, 전신주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표지판은 철거 및 폐기 조치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주 고속도로 구역에서 표지판을 들고 흔드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선거 운동원들은 보행자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표지판을 들고 흔들 수는 있으나 표지판을 지면에 꽂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미 초등학교장 협회는 카네오의 초등학교를 2026년 전국 골드스타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 상은 리더십, 학교 문화, 학생의 성공 측면에서 탁월함을 보여준 학교에 수여됩니다. 2026년 전국 골드스타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카네오의 초등학교는 전국의 다른 교육자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아후 섬 노스쇼의
샥스코브에 위치한 여러 업체가 시 당국의 부지 매입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새로운 긴급 대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2,460만 달러를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곳은 향후 구조대원 및 구급차 운용을 포함한 긴급 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지 매입 절차는 올여름 후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시 당국은 입주에 있는 8개 업체에 90일 이내에 퇴거할 것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주들은 응급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 당국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세입자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아날로아의 루비 튜즈데이 하와이에서 열린 제2회의 티미와 함께하는 테일게이트 파리 기금 마련 행사에 하와이 대학교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미식축구 프로그램과 선수 이름, 이미지, 초상권 활용을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주최 측은 화요일 밤에 열린 이 행사가 이미 작년보다 약 50장 더 많은 티켓이 판매돼서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프로 미식축구팀이 없어요. 하와이 미식축구팀이 바로 우리의 프로 미식축구팀입니다. 라고 하와이 대학교 팬 스티비 키오사키는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치 못한 분들도 하와이 athletics.com을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스는 다음 주 수요일에 가을 훈련 캠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폐결핵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한 청년이 세계 복음화의 상징이 되기까지 고 조용기 목사의 삶을 조명한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오는 9월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선교의 상징이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 전 복음으로 변화된 한 청년의 삶을 조명합니다. 폐결핵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19살 청년 조용기.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만난 그의 삶이 바뀌었고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세계 선교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가장 큰 업적은 절망에 처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을 주셨다는 것. 그 희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이고 그 절대 희망의 메시지가 순복음에 적용되면서 성령 충만과 믿음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영화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일사각오를 연출한 권영만 감독이 2년 동안 5개 대륙을 취재하며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특히 1955년 조용기 목사가 직접 쓴 투병일기와 현대기술로 복원한 33살 조 목사의 설교 육성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절대 희망을 외치며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청년 조용기 목사. 시대의 획을 그은 목회자가 생애 끝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거저받은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청년에서 절대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까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오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고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지금까지 그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